여러분,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기운이 달린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고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켜주고 몸의 활력을 책임지는 창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매년 조금씩 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노년기에는 기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근육과 활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가 건강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액티브 시니어, 다시 말해 활기찬 노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운동하고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며 젊은 세대 못지않은 삶을 사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반드시 튼튼한 근육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정의학과에서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분들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되며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섭취를 올바르게 하고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지팡이를 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하거나 혈압약을 줄일 만큼 활력을 되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더 강력한 단백질을 밥상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만 꾸준히 챙겨도 10년 전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약국이 아니라 주방에서 근육을 살리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던 사람도 매년 약 1%씩 근육이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50대, 60대가 되면 눈에 보일 만큼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평소 다니던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30대 시절의 근육량이 약 7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피로해지며 낙상이나 골절 같은 위험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사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줄어들까요? 첫째는 소화력의 문제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80% 이상 흡수할 수 있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반 정도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해도 근육에 필요한 재료는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며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근육에 도달해야 할 단백질과 영양소가 길을 막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 상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합니다. 셋째는 합성 능력의 저하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연, 칼슘, 비타민 D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있다고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보조 영양소의 흡수도 떨어져 근육 합성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소화와 흡수, 혈류, 합성의 전 과정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면서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려면 반드시 근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활기찬 노년층, 즉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야 근육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면서도 밥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보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그리고 검은콩입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입니다. 보통 새우는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새우 한 줌에는 계란 3알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집니다. 실제로 생새우보다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나 많습니다. 이 아연이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합성되도록 돕는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근육으로 붙여주는 아연이 함께 있어야 효과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60대 후반 한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반찬으로 드신 지 2달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건새우는 가격도 저렴해서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치 값으로 한 달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국물에 오래 담가 두어 소금을 줄이거나 양파나 무와 함께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겨울철 추위를 견디며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져 부드럽게 변합니다. 마치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로 바뀌는 것이지요. 위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황태가 그야말로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황태 100g에는 소고기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기름기도 적어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또 황태에는 간 기능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과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O도 풍부합니다.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하루가 한결 가볍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황태를 꾸준히 드신 한 어르신은 불과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태는 한 마리로 여러 번 국을 끓이고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국물 간을 짜게 하지 않고 무나 대파를 넣어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검은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먹은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검은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우며 혈압을 낮추고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검은콩을 꾸준히 드신 한 어르신은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들면서 활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검은콩은 또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흐려 보이고 시야가 답답해지는데 검은콩의 검은 색소가 시력을 지켜주는데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건새우, 황태, 검은콩은 각각만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볶으면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킬 수 있고 황태와 물을 넣은 국은 소화효소와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위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검은콩을 들기름에 묻혀 먹으면 오메가3와 안토시아닌이 만나 항염 효과가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반대로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같이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콩을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이틀 챙겨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드셔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상 위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한 달, 2달 뒤에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기력이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근육 감소가 우리 몸 전체의 노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뇌 노화와 연결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 공장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물질이 감소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힘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두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당화 반응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밥을 먹고 생긴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혈당이 혈관 속에 오래 남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 위험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되면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근육 감소는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니라 전신대사 질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내 세균 불균형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장까지 내려가면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와 독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설사나 변비가 생기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잦은 감염이나 회복, 지연이 나타나는 것도 근육 감소와 연관된 소화 흡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근육 감소는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장 건강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노년층,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소화와 혈류, 합성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합성을 돕는 보조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어 밥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밥상 위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챙겨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먼저 하루 단백질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 위험이 있는 60세 이후에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90g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계란으로 치면 12개에 해당하는 양인데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효율이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2주 집중 플랜입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소화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한 마리에 무와 대파를 넣고 싱겁게 끓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속도 편안합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흰쌀과 검은 콩을 7: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혈관 건강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를 추가합니다. 첫째 날은 건새우 무침, 둘째 날은 건새우 볶음, 셋째 날은 건새우 전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2주차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소화는 더 쉬워지고
단백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검은 콩 비율을 높인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부쳐 드시거나 들기름을 살짝 둘러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플랜을 실천하시면 5일째에는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10일째에는 걷는 속도가 빨라지며 14일째에는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단 외에도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새우는 한번 헹궈서 사용하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바로 드시지 말고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분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깨어나고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하고 포기하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이어가면 여러분의 근육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찾기 전에 밥상에서부터 근육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를 꾸준히 챙기면 10년 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이 모이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새우 한 줌, 황태 한 그릇, 검은콩 한 숟가락을 밥상 위에 올려보세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근육과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이자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7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고 키워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엄마는 건강 여왕 채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